안녕하세요. 오늘 승부주 시간입니다.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. 많은 아쉬움과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도 남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생각들이 많아지죠.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니까 모든 거 잊으시고 또 새롭게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. 4월달도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.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. 자, 조금 이따 주석을 한번 달아보고요. 4월달에 스케줄 트레이딩의 첫 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별로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하나스펙이나 IBK스펙 22호, 미래에셋 비븐, 비즈스펙 3호, 다음 주에 하지만 스펙주는 아직까지는 그렇죠. 그래서 4월달에는 좀 상장주가 조금 귀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진행되어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지만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금요일날에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재밌는 하루를 보냈을 텐데, 하나갤러리아가 상당히 40% 이상의 큰 수익을 챙겨가신 분도 많으신데, 그날 폭등을 했죠. 그죠?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종목들 하나씩 나타나는데, 잘 다루면 큰 돈이 되죠. 상하문팀과 소대팀은 하나갤러리아 우만 지금 일단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, 한번 볼 생각입니다. 상한가는 DB하이텍 2루와 하나갤러리아 우, AB프로바이오, 그리고 RF세미 이렇게 했죠. 시간에서는 동부건설과 동부건설 우가 상가, 원바이전이 상가인데 원바이전은 상가 물량을 다 먹지는 못했군요. 동부건설은 수주공시죠. 4,858억원 인프라공사 수주.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 종목들 한번 보죠. 코스닥시스는 일단 엊그저께 제가 저번주에 날짜를 잘못해가지고 저번주 체크를 좀 일찍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내일 일단 상호 변경이 되죠. 교보 10% 스픽이. 그래서 시간에서는 지금 4% 정도. 아마 아신 분들이 이날 종배로 다 넣었겠죠. 그죠? 종배로 넣어서 내일 과연 관심을 받을지 한번 찬찬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. 내일은 한농화성과 이수화학, 레몬, 전고체 관련주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봅시다. 일단 한농이 5.8% 시간에서 이제 탑을 좀 끊어놨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공감대가 가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높게 잡히는 종목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하나가 스타트를 잘 끊어주면 뒤에 있는 애들도 같이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루기가 좋거든요. 다루기가. 그래서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하나가 선두를 탁 튀어주면 다른 애들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좋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농화성을 일단 선두로 두고 이수화학이나 이수화학도 한때 잘 나갔죠. 그죠? 이수화학이나 1.7% 그리고 레몬 같은 종목 1.7% 둘 다 1.7%입니다. 붙여놓고 차트상 개념으로 보면 레몬이 차라리 모습이 더 좋습니다만은 또 시장은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. 일단은 그래도 시가 우선 원칙으로 원해서 한농화성을 먼저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. 보면서 다른 종목하고 어울려서 보실 수 있더라고. 혹시나 이 중에서 한농화성의 시가에 상관없이 배신을 때리는 애, 즉 형을 밟고 넘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놈을 먼저 봐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될 겁니다. 월요일 매매는 또 새로운 한주가 아니고 또 맞죠. 새로운 한주이기도 하면서 한 달에 첫 매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승부 다 하고 이렇게 온몸을 던질 만한 그런 건 아니죠. 좀 천천히 봐야 되겠죠. 그죠? 충분히 흐름을 보고 쟤네들 기세가 좀 좋네, 흐름이 좀 좋네, 다른 쪽 애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네, 이렇게 판단이 들 때는 좀 더 집중력 있게 유지를 하면서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이 세로닉스하고 LNF도 요즘에 많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? 주로 이제 세로닉스가 가는 폭은 세로닉스가 좀 잘 가죠. 이 날짜에도 보면 22%까지 갔고, LNF는 이 날짜에 보면 14%까지 갔거든요. 뭐 아무리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. 그래서 요즘에 좀 핫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, 이놈도 뭐 차트상으로 보면 LNF가 훨씬 더 좋죠. 사실은 기관들도 요즘에 잘 담아주고 있고, 외국인도 따라가주고 있고 좋죠. 근데 이제 금액대가 무겁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건 있죠. 근데 요즘에 이런 30만짜리나 이런 20만짜리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떤 편견이 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? 에코프로 그런 애들 때문에 뭐 거의 50만에 가까운 저 종목들이 하루에 뭐 10몇 프로씩 달려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에 보면 얘는 5.9%로 맞췄고, 세로닉스는 6.4%로 맞췄어요. 몸이 가볍기는 세로닉스는 아무래도 훨씬 가볍겠죠. 하지만 그날의 대장은 누가 할지는 그날에 봐야 돼요. 시간 외적으로 보면 세로닉스가 2.2%, LNF가 0.9%니까 당연히 시가 우선순위로 볼 때는 세로닉스가 더 치고 나가겠죠. 매매하기도 좀 가벼우니까 말이죠.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좀 묶어놓고 봅시다. 사우디 투자 관련주로 아스타하고 에스코네에 관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? 죽을 놈이 안 죽고 살아나면 또 지켜봐줘야 되는데, 금요일날 별 할 게 없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1시쯤 돼서 이제 1시 넘어가면서 이제 밥 먹고 와서 이제 한번 찔러보자 하고 툭 찔렀죠. 종목 요즘 별로 할 게 없네 이러면서 말이죠. 지가 잘나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. 지금 보면 25%까지 갔다가 12%로 맞췄어요. 그리고 시간 내에서는 2%를 올려놓았습니다. 2%를 올렸는데, 만약 내일 또 이렇게 또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정지를 봐야 되죠.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한번 추구를 해보자. 내일도 꼬리가 좀 달릴 거라 보고, 상승으로 끝난 다음에 한번 보유를 해서 정지를 한번 어느 쪽으로 해보자.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거든요. 급등주는 어차피 승부거든요. 집중력이고요. 이렇게 여러 종목을 뭐 다양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하나의 종목이라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수익적으로 크게 나올 때가 많아요.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제어하기가 쉽고 말이죠. 이렇게 널뛰기 매매를 하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. 그 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,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체력이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. 정신력이. 처음엔 잘 집중하다가 나중엔 해이해져 버리죠. 힘들어져요, 본인 스스로가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목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아스타를 노리는 우리의 마음은 내일 일단 양봉을 추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지를 먹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보자는 거죠. 시간이 2%니까 천천히. 호가가 가볍습니다. 호가가 가볍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갈 거는 못 돼요. 호가가 가벼운 애들이 또 갈 때는 잘 가겠지만 또 미끄러질 때도 엄청 잘 미끄러지거든요. 에스쿠넥은 그날 따라가 주지는 못했어요. 근데 바람은 에스쿠넥이 먼저 아침에 에스쿠넥이 먼저 잡아줬거든요. 기술적 위치로 보면 에스쿠넥이 반등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아스타와 에스쿠넥의 기세는 벌써 남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아무래도 아스타 쪽에 관심을 가지겠죠. 그래서 바람은 에스쿠넥이 잡아줘 놓고 크게 먹기는 아스타가 크게 먹게 되는 거죠.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두 개를 잘 붙여 놓으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아스타 2.1%, 에스쿠넥은 0.5%입니다. CTC 바이오는 저번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? 경영권 분쟁이니 뭐 어쩌니 제2의 SM이 되나 뭐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키워드를 달아서 얘네들이 자꾸 말로 떠든단 말이죠. 그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요. 하지만 이 재료는 워낙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재료라 신선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도 또 모른단 말이죠.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. 그래서
GTC 바이오도 한번 봅시다. 시간에 4.0% 올려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한 1% 정도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% 정도가 시간이 맞다. 그래서 아침에 혹시나 시가가 4, 5% 뛰면 쫓아가지는 말고 기다렸다가 분할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내가 한 1%나 보합에 잡아서 상승을 한다? 그럼 이런 건 한번 놔둬 보는 거죠. 아직 뭐 수익 안 챙기면 그만이지. 손해만 아니면 가져가보자. 그런 식으로 하시죠. 하나 시스템 같은 것은 수급주로 한번 볼 텐데요. 4일 동안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는데 보통 하루에 올라간 폭이 5%, 그 다음에 뭐 1%, 4% 이렇습니다. 예. 봉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죠. 얘는 스타일은 아침에 땡 하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쭉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네.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틱타츠는 매매할 때 뭐 저점, 뭐 타점, 뭐 쌍바닥 뭐 이런 거 잡는데 뭐 쓴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날에 얘가 어떤 때 파동이 일어나고 어떤 때에 파동이 죽고 하는 것을 일생을 볼 수 있는, 하루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표본이기 때문에 얘가 하루 어떻게 보내는가, 아침에 바로 치켜 올리는가, 아침에는 좀 버벅버벅 놀고 있다가 오후쯤 돼서 쳐 올리는가,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. 그런 점을 잘 참조하시면 좋습니다. 일단 하나 시스템 시간에서 0.2%, 기관과 외국인이 요즘에 무한 사랑을 넣고 있네요. 그죠? 크게 갈 폭은 아닌데 이런 종목은 내가 진입을 해서 상승을 해서 이런 식으로 3%나 5% 수익을 안고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는 스타일이 좋겠죠. HRS 라운텍을 보겠습니다. 금요일날에 G2파워가 일진파워와 함께 원전력 관련 중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. 그날도 제가 좀 해볼까 하다가 G2파를 제가 봤을 때가 8%에서 10%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이 돼서 제가 손을 안 댔단 말이죠. 됐는데 했으면 그래도 한 10% 정도는 먹을 수 있었겠더만요. 그래서 원전 관련 주에서는 월요일엔 HRS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같이 따라갔다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네요. 7%까지 갔다가 4%로 마쳤는데 오늘 뭐 이슈가 하나 나왔죠. 원전 3, 4호기에 방아제 400톤 납품한다. 뭐 앞으로 날개를 달 것이다. 뭐 이렇게 분석글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원래 원전 쪽은 HRS를 한번 보자. 라운텍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날 종배주로 들어가려고 했던 종목이었고 계속 기다려왔던 종목이었는데 늦지는 않았어요.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기관들은 좀 많이 팔았군요. 8만 주 정도를. 시간에서는 1.4%를 올려놓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받아주는 종목이라 아침에 바로 이게 몸을 하방으로 내려온 점에 갑자기 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. 약간 뜨듬할 겁니다.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보합 근처나 뭐 이런 데서 살짝 조금씩 받아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하자.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도 돼요. 뭐 2, 3%만 가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멈춰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을 끊어놓고 멈추는 걸로 그래 놓고 상방 자가를 조금 깔아주고 시간을 좀 주자. 그런 마인드로 한번 봅시다. 삼천단 제약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? 근데 진입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금액대죠. 83,000대가. 근데 지금 시간에 2.8% 올려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투자금 2천억 원이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뭐 풍문에 대한 뭐 이런 아직 미확정인데 그래도 뭐 알 수가 없죠. 먹는 인슐린은 뭐 나쁘지 않죠. 재료는 키우드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선빵을 때릴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개미들이 이걸 미리 산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고 그러지 않나 말이에요. 뭔가 여러분들 에코프로가나 이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그 50만짜리 같은 애들 움직이다 보면
큰 물량 큰 손들이 가지고 있는 한 종목 때 몇 억씩 한 호가에 몇 억씩을 집어넣는 그런 손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. 한 종목이. 그런 게 딱 들어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고만 계세요. 아침에 시간이 뭐 2.8%니까 적어도 뭐 2%나 3%든 잡히지 않겠습니까? 딱 보고 있다가 그러한 좀 뭉텅이 수급이 들어온다 하면 1, 2%더 주고 사시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. 주요 요지는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지 말자. 그래서 튀면 붙어주자. 에코프로 쪽 애들이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참 많거든요. 이제는 10만짜리 20만짜리를 터부시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고 해도 비싼 거라고 하더라도 절대 무시를 하지 말자. 삼촌들 잘 봐주시고. 자, 하나갤러리아는 금요일에 폭등세를 연출했던 종목 아닙니까? 시가 21% 마이너스 21%였죠 그때. 마이너스 아마 21%. 아침에 하나갤러리아 우가 거의 점상 분위기로 갈 분위기였고 실제로도 아침에 바로 점상으로 갔었습니다. 그래 풀어졌다가 다시 붙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노렸던 게 하나갤러리 우와 하나갤러리아 두 개를 노렸는데 하나갤러리를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대장주가 우선주가 대장제를 하고 있으면 이 호가 얇은 이 우선주가 대장주를 하고 있으면 밑에 동생을 데리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. 예,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상가에 안착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믿음성이 부족하단 말이죠. 금요일날에 DB 쪽 애들이 상당히 뭐 상가도 가고 목요일날 저녁에 뭐 좋았지 않았습니까? 그래도 보십시오. 살아남은 건 DB 하이텍 우밖에 안 살아남았거든요. 다른 애들은 상가를 가지고 못했죠. 더구나 이게 30분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질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 애들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니? 못 따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DB 같은 경우에도 15%대로 맞춰버렸죠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고 아무 좋은 이슈라도 끌고 가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뭔가 뭐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라면 밑에 동생을 컨트롤하기 참 힘들어요. 그래서 하나갤러리를 제가 들어가기를 굉장히 주저주저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15%대 바짝바짝 할 때 그 정도 있으면 사실은 봤단 말이에요. 이거를 들어갈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참 하나갤러리아 우가 그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갤러리아 우가 또 상한가 잠겼다가 폭 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. 이렇게 14%대인가 16%대인가 미끄러져 버렸거든요. 그리 되니까 상한가에 안정을 해도 이 동생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웠단 말이죠. 그래서 막 제가 그래서 참 아쉽다고 마음을 그리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올라가면 이제 15%에서 10%대 뭐 11%대 막 넘어가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에라 하면서 막 사신 분들 사시는 모양이에요. 급등을 하는 거의 뭐 10%대 들어가서도 거의 한 40% 가까이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. 아마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. 그래서 이런 게 가끔씩은 재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갤러리아는 일단은 갤러리 우가 월요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. 하지만 만약에 얘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DB 하이텍 1우는 단일가라 매매 자체를 저희들 잘 안 하거든요.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갤러리아 우 같은 경우 만약에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연출해 준다면 약간 롱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에 무려 몇천만 주고 몰렸거든요. 그래서 한번 봅시다. 그래서 얘가 힘이 좋으면 하나갤러리아를 유심히 봅시다. 시간에 1.4% 올랐군요. 이거는 저희들이 종배를 좀 넣어 놓았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두 종목을 추격을 해볼 생각입니다. 이게 물량은 참 빡빡하게 많은데 이런 많은 놈이 하루에 50% 가까이 폭등을 연출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그래서 물량 많은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.
한번 봅시다.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하고 하면 어반 리튬은 같이 당연히 붙여야 되죠. 이거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성부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잘 가더군요. 4%에서 18%까지 갔으니까 그죠? 적어도 뭐 13, 14% 수익은 나왔지 않아? 어반 리튬도 하이드로 리튬은 뭐 이놈도 같이 나왔죠. 수익은 더 나왔죠. 시가 2% 출발해서 23%까지 그냥 거의 20% 수익은 나온 거죠.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같이 우리 묶어서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? 어느 걸 하든지 해서도 다 수익은 나겠죠. 저희들은 뭐 갤러리하고 막 놀고 딴 거하고 놀다가 하이드 보니까 하이드로가 엄청 올라가더라고. 그래서 좀 아쉬워서 어반을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좀 했죠. 어반을 조금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한 10% 정도 먹었나요? 10% 정도 먹고 마무리가 됐죠. 그래서 아직은 얘네들은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월요일 날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된 하루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.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한 달의 매매를 잘 하려면, 한 달의 매매를 잘 마무리하면 전략이 참 중요합니다. 그냥 아침에 빨간 눈 두드리 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고 하셔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첫 주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이 첫 주의 매매를 꼬여버리면 둘째 주는 이 첫 주에 꼬이진 매매를 풀기 위해서 손실을 본 걸 또 회복해서 또 매매를 제대로 못해요. 그럼 첫째, 둘째 꼬이지 않습니까? 그럼 셋째 주 가서는 거의 막 매매가 날 거로지요. 그렇게 되면 넷째 주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거죠. 도리어 더 큰 손실을 안 보면 다행이란 말이죠. 그래서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. 특히 첫째 주는 너무 과도하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남들 계획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? 그래 저번에는 시드를 뭐 1,000만원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드 한 3,000원 올려갖고 갈 거야. 저번에는 내가 수익을 10% 올렸는데 이번에 내가 수익을 20% 한번 해볼 거야.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잡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지 않습니까? 근데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매매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. 즉 기민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은 트레이더로서는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평범한 날에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을 하시고, 평범한 또 어느 한 주의 월요일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평소에 하던 것처럼 편안하게 시장의 흐름을 잘 보면서 하는 것이 좋다. 그 점은 좀 잘 참조하시고요. 그 외에 좀 주목할 사항이나 키워드 같으면 야놀자 이야기가 혹시 월요일날 나올지 모르니까 야놀자하고 인터파크가 아마 지금 합병 승인이 아마 났을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SBI 인베스트나 아주아이비 투자, 대승창투 이런 애들 좀 같이 놓고 한번 보십시오. 대승창투 시간에 4% 올라가 있군요. 좀 놓으시고 그리고 뭐 팜스코나 곡물주 있지 않습니까? 풀무원, 미래생명자원, 한일사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도 한번 보십시오. 러시아 쪽에 곡물에 대한 어떤 또 무슨 조치가 자꾸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글로벌 메이저들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다, 뭐 이렇게 식량 대란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. 봐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체크는 해 놓으십시오. 그 외에 기세주로 볼 종목은 뭐 할인주주 같은 건 이놈도 좀 많이는 안 올라도 3% 정도는 올랐네요. 그죠? 1.4% 이런 것도 한번 꾸준히 추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보 같은 이런 종목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. 상보 같은 것도 기가 좀 상보도 많은 편입니다. 많은 편인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가네요. 이런 정도도 좀 잘 봐주시고, 또 올라가는 정도도 좀 밑으로 내려온 정도 잘 봐줘야 되거든요. CND85 같은 종목도 한가를 한번 맞고 내려온 종목이니까 이제 그 뒷날도 계속 꾸준하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계속 추적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 어떤 타점을 잡기가 쉽습니다.
왜 이런 것도 봐야 하냐면 맨날 위로 가는 거 하는 매매를 하면 시장이 음봉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도 하고 내려가는 종목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합니다. 꼭 그저 믿지 마시고 이런 것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모습이라면 뒤집어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. 이런 모습이거든요. 이게는 이런 점도 잘 참조를 해주시고 포스코 ICT 같은 종목도 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꾸준히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런 종목도. 그 외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만약 하나 갤러리아 쪽을 하실 때 혹시나 하나 갤러리아 우악 하실 때 지아이노나 LB인베스트 이런 애들은 꼭 옆에 같이 붙여 놓으십시오. 당분간 신규 상장주가 스펙주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특별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신규 상장주들한테 매기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도 그래야 될 확률도 많고요. 그러니까 하나 갤러리아 쪽하고 지아이노, LB인베스트 이런 애들 같이 꼭 쪽에 붙여놓고 어떻게 노는가 잘 보셔야 돼요. 자이글 같은 종목도 시간에서 3% 빠졌지만은 언제든지 또 폭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음봉을 주면 한번 깊게 한번 노려보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면 그래서 한번 차카닥 잡아서 한번 탁 끌어올리는 그런 매매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. 그죠? 자, 새로운 한 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서로 많은 계획도 있으시고 또 많은 생각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또 많은 또 결정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깨 힘들어 가지 마시고 마인드를 유연하게 가지시고 매매 임하시는 게 좋다. 그 점 잊지 마시고요. 이번 4월달은 크게 쉬는 날 같은 게 없죠.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한번 집중 있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상문의 문제 있습니다.